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첫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무엇을 잡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 우연히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 관련한 인덱스 그리고 가치주 관련한 인덱스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변화가 가치주와 성장주 요 수익률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은 그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자, 성장주와 가치주 그 안에 들어있는 속성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하는가? 그 흐름을 살펴보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이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에 있어가지고 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때는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기 때문에 자, 이 가치 투자 수익률로는 좀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성장주가 뒤처지고 가치주가 꾸준히 앞으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비슷하게 가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뱅가드 가치 투자 관련한 지수 그리고 뱅가드 성장주 관련한 지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의 흐름 그리고 그 두 지수의 수익률 격차를 따져보다 보면은 좀 흥미로운 몇 가지 시장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성장주와 가치주 요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장주와 가치주,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성장주다 한다면요, 자,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드라마틱한 성장 이런 것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 레벨이 매우 높은 그러한 종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나 뭐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또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아니면 성장 산업에 있는 어떤 그 새로운 문화 관련한 산업이라든가 그런 산업에 속한 종목들이 성장주에 많이 편입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다라든가 이익가치 대비해서 퍼 레벨이 낮다라든가 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근데 가치주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성장성이 성장주들보다는 현격하게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치 투자 논문들을 보게 되면 성장주와 가치주 구분을 밸류에이션 잣대로 딱 두고 예를 들어서 PBR이다 그러면 PBR이 이제 딱 중간인 지점 종목으로 탁 나눠서 이쪽은 성장주, 이쪽은 가치주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성장주는 밸류에이션 레벨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목군들은요, 바라보는 주가의 방향이 뭐랄까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라든가 움직임도 그 성격이 틀립니다. 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안 보입니다. 먼 미래의 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신기루처럼 막상 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먼 미래에 엄청난 뭔가가 달성될 것 같은데 라고 기대했는데 실제 가봤더니 정말 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예전에 애플이나 그런 종목들이 성장주로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었지만 실제 숫자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한 그 부품꿈을 현실화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하지만 대부분은 그 부품꿈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성장주는 높은 밸류에이션 레벨, 뭐 퍼 100배,
뭐 PBR 10배 이런 뭐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높은 수치는 기본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새로운 어떤 희망, 새로운 가치 투자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올라가는 주가에 대해서 새로운 논리를 계속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땐 끝도 없이 올라가요. 요게 이제 군중심리까지 막 같이 불타오르면서 확 타오릅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2000년 IT 버블 때는요, 뭐 PBR, 뭐 PSR 요걸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PEG의 그 퍼를 성장률로 나눈 값 그런 지표까지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요걸로도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닷컴 기업이다 한다면은 홈페이지 회원당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가치를 평가해서 회원 수가 1000만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1000억짜리 회사예요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이죠. 자, 어쨌거나 이 성장주는 희망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만 그 희망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순간 주가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성장주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고변동성, 주가가 매우 변동성이 높다.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이 있다. 예. 주가가 훌떡훌떡 하는데 올라갈 땐 대박, 내려갈 땐 쪽박. 예. 이런 특징이 성장주에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가치주는요, 주가 변동성이 성장주에 비해서 낮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 속도가 성장주에 비해서 약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뭐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자,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톤은 어떤 건강식품 CF에 나온 그 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좋은데, 예, 뭐라 말할 수 없네. 예,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참 재미가 없네. 예, 가장 뒤에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을 붙이십니다. 좋긴 한데 재미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가치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뭐 이게 상승하는 것 같지도 않게 막 잘잘잘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제법 높은 수준에 올라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게 떨어질 때는 성장주에 비해서는 이 낙폭 속도가 만만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올해 여름 약세장, 10월 약세장에서 보게 되면 성장주는 뭐 순식간에 반토막 나기도 하지만 가치주는 많이 빠졌다고 해도 저보다는 성장주보다는 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요, 지난 10년을 보게 되면요, 성장주가 전성시대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09년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성장주가 주도했어요. 가치주도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간 것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가치주와 성장주 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위에 있느냐, 누가 좌옹이냐, 그것을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기에는 가치주가 앞서가고 어떤 시기에는 성장주가 더 많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요,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자, 뱅가드 대형 가치 지수, 미국 시장의 대형 가치주와 뱅가드 대형 성장 지수, 미국의 대형 성장 주에 해당되는 종목들로 꾸려진 지수 간의 수익률 차입니다. 자, 1992년 10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거의 한 26년 됐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보통은 상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뭐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빼준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요 두 지수는 26년 동안 누적 수익률로는 비슷해요. 1000% 올랐습니다. 26년간 1000%다 한다면요, 그거는 연 9% 수준이에요. 자, 가치주든 성장주든 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게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보니까 그냥 누적 수익률을 빼주기만 하면요, 어떤 시기에는 성장주가 더 많이 가는지 어떤 시기에는 가치주가 더 많이 움직였는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도표가 바로 저 도표입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자, 요 위쪽,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가치주가 수익률이 우월해지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할수록 성장주가 더 우위에 있는 시기입니다. 가치주 누적 수익률 빼기 성장주 누적 수익률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1990년대 후반, 예, 갑자기 훅 꺼지죠. 이게 IT 버블 시기입니다. IT 버블 때 어땠습니까? 성장주만 쭉쭉 상승하고 가치주는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자, 이 기간 때 어땠냐면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 매니저다. 그러면은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사표를 써야 되고 업계에서 물러나거나 그런 상황이 미국 글로벌 증시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가치 투자에다가 워런 버핏도 이제는 실력이 다 떨어졌다, 토물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야 할 정도의 시기가 바로 저때였습니다. 자, 이 하락했던 요 속도, 요 그래프로만 보시더라도 가치주가 정말 재미없었겠구나, 그 생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2000년 초반부터 해서 2000년대 중반 보게 되면요, 가치주 전성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이 가치주 전성시대 때 그 가치주의 상승 속도 보게 되면요, 거의 성장주 전성시대 그 속도만큼 빨랐어요.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 때 가치주 전성시대 때 그 영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증시에서 가치 투자자가 요 시기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계기가 요 시기 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보낸 다음에 자, 2009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하향하는 수익률 격차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요 시기 때는 성장주 전성시대였습니다. 뭐 군데군데 뭐 가치주가 역전을 하려고 했던 시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주가 더 우월했고, 특히나 최근 2년, 제가 그 오른쪽에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이요, 최근 2년에는 수익률이 뚝 떨어지면서 예, 가치주들이 부진한 그러한 성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끄트머리 보시면요, 예, 이렇게 수익률 격차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쭉쭉 바로 여기 쭉 여기 예, 이렇게 올라왔죠. 자, 이 특이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해서 미국 시장에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수익률이 앞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건 차후에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주 전성시대, 성장주 전성시대 그 과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번에 지난 여름부터 해서 갑자기 가치주가 성장주를 치고 올라가는 그 이유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기금리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금리, 장기금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요 지금 주요 시기 보시게 되면요, 예, 초록색 선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수익률 격차 추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 주황색 선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미국 10년 국채금리 추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 IT 버블 시기 때는 금리가 하락 시기였어요. 자,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자, 이 성장주가 더 모멘텀을 얻으면서 주가가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가고 가치주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대로 자, 장기금리가 상승할 때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2009년 이후 보게 되면 장기금리가 꾸준히 하락했죠. 자, 이 시기 때는 또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우월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가치주가 또다시 성장주를 역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초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왜 가치주와 성장주의 이런 특징이 장기금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원론적으로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것은 채권 가격 이론에서 논리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 이론 하니까 이게 뭔가 너무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콕콕콕콕 집어서 이야기 드리겠어요. 자,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이거는 아주 먼 미래에 어떤 숫자를 보여주겠다. 먼 미래에 원리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무이표, 이자를 주지 않는 장기 채권과 같습니다. 한 30년 뒤에 그냥 원금 약정한 금액 드릴게요 하는 그 채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장기채 같은 경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예.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가격이 급격하게 폭락해요. 그래서 채권 투자할 때는요, 금리 상승기에는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금리 상승하면 가격 변동이 훅 너무 심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 구간에 있을 때는 자, 가격 하락폭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그래도 꾸준히 주고 이익도 꾸준히 나기 때문에 마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이표 채권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표 채권,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하락에 의한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성장주가 가격이 훅 떨어지는 장기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기 때문에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가 금리 상승 기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장기 채권 원리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 상승 구간인 최근 흐름에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채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상승 시기입니다. 자, 이제는 성장주의 매력이 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물론 장기채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몇 달 뒤에 이 가치주 성장주가 가치주 우위로 확 돌아서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흐름은 물살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앞서서 상대 수익률 도표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뿅 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최근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요, 몇 년 동안 성장주로 각광을 받던 종목군들이 올해 봄 이후부터 해서 상대적 약세를 아주 강하게 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성장주에 대한 먼 미래의 꿈이 장기금리 상승 구간에서 서서히 그 꿈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장충몽, 남가지몽, 이런 사자성어처럼 말이죠. 자, 어느 순간 투자자들은 먼 미래의 기대보다는 갑자기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시장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수익률 격차는 그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그러한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 몇몇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오늘의 제 글에 제시드린 그 내용과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시고 투자의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시청자님들과 애청자분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정성 들여 준비한 저의 증시 토크에 큰 힘 실어주시고요. 자, 어려운 증시 기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시청자님들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예.